자, 이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어서 법 4조 금지행위입니다. 파란펜 밑줄 쫙. 우리 금지행위 하면은 앞에 공인중개사법에도 있었죠. 13번째 테마에서 다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 거수무매 증직상투. 기억나시죠? 그거처럼 여기도 이제 거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행위를 못 받으면. 근데 주어가 뭡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해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중개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렇죠? 뒤가 구리신가 봐요.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가격 좀 낮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행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호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또 신고해요. 그 다음에 3호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 제한을 위반했을 때 금지 행위를 이제 여기는 했을 때겠죠, 그렇죠? 그래서 1호하고 1호하고 3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2호는 취득세 3배 이하나 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법 5조입니다. 신고 내용의 조사. 조사에다가 파란펜 밑줄자. 자, 등록관청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로 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 이제 이렇게 제출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 령 3조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봅시다.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는데요. 보니까 그게 1호부터 해서 4호 항목이 4개 이상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 특히 다른 건 아니고 1호에 보니까 통장 원본인가요, 사본인가요? 그렇죠, 원본이죠. 뭐 검찰도 아니고, 그렇죠? 검찰도 아니고 어떻게 등록관청이 원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본이라는 거. 자, 이런 미미한 것도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법 6조 신고 가격의 검증 등. 자, 검증에다 파란펜 밑줄 1항에 자, 주어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행정관청이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근데 요놈은 뭐예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자, 쭉 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앞에 부동산학 개론 파트에서 배운 거죠. 자, 그거에 따라 공시된 토지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자,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하여야 하네. 할 수 있다가 있죠. 대부분의 행정관청이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 2항의 등록관청은 자,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맨 밑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쓰라고 활용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등록관청, 최전선의 등록관청이 이렇게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3항의 등록관청은 검증 결과를 갖다가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죠. 보고가 아니죠. 보고는 위에 분한테 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삐지겠죠. 그래서 통보하여야 하며, 자,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자, 세금, 조세,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적 활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생각에는 하여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줬는데 그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조문을 시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좀 이렇게 좀 비논리적이어도 일단은 조문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조문 틀렸어요. 시험 합격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령 보겠습니다. 령에 이제 그 7조부터 다시 한번 보죠. 7조 보고. 자, 보고 봅시다. 제6조에 따라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한이죠. 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자, 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할 의무자죠. 그럼 활용은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 있는 등록관청이 한다 이거야. 그럼 등록관청이 적정성을 검사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고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시도지사에게. 그렇죠? 한 달 건너뛰었다. 시도지사. 내가 왜 있지? 존재감을 상실해서 그쵸, 삐지기 때문에 바로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또 다시 위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보고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 이런 미미한 점 반드시 체킹해야 되겠습니다. 자, 령 이제 보죠. 령 4조.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등록관청에 조사 결과 또는 자,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이죠. 자, 마지막 칙입니다. 제6조, 칙 6조. 신고가격 검증 결과 보고, 자, 시도지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보고 포함이다. 보고는 다 하라 이걸 싸그리. 매월 며칠? 15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영판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며칠 아닙니까? 60일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는 다 뭘 배운 것입니까? 행위제한을 배운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행위제한을 배운 겁니다. 이제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 과태료 하나 나와 있어요. 과태료. 그죠? 자, 그래서 법 제8조 과태료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자, 파란 펜 밑줄에서 파란 펜. 1항에 쭉 보시면은 3천만 원에 3천. 2항에 500만 원에 500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 3항에 1호에 3배. 그 다음 2호에 100분의 5에다 파란 펜 밑줄 하시겠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 집안 구별하는 거. 기본이죠. 그렇죠? 자, 보니까 8조 1호 우리 3천만 원 제일 세네요. 이거 보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돈에 제일 삐진가 봐요. 여기도 거래대금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어떻게 돼요? 거짓 그냥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5항에 보시면은 2항에 보시면은 뭐하고 구별하셔야 되냐면은 4호 있죠. 4호에 보니까 거래대금 증명자료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자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운표로 제가 해놨죠. 왜? 그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그죠? 외의 자료는 뭐예요? 500. 그거는 3천. 그죠? 왠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3항 보겠습니다. 나머지 밑줄 그어진 거 중심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3항에 보니까 3조 1항, 2항, 5항 뭐예요? 이게 거래 신고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4조는 금지행위 2호. 요거는 뭐예요?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자, 취득세 3배 이하나 또는 100% 의하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니까 과태료는 신고받은 관청이 부가징수하죠. 신고받은 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신고받은 관청이에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15일 아닙니다. 10일, 60일, 15일, 10일. 그렇죠?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개원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보고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그렇죠? 통보해야 한다.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고는 위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안 실어놨어요. 이것까지 하면 이제 머리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외울 별도의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 다음 독특하게 령의 5조가 생뚱맞게 있어요.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라는 게 나와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조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할 때 배운 것 같은데 번짓을 잘못하고.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죠. 자, 그래서 등록관청은 역시 시도지사, 국토교통장관 아닙니다.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 1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가 아니죠. 불가피한 경우, 뭐 개인정보 무슨 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등록 또는 외국 등록을 포함된 자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신고, 신고 내용의 조사 이런 업무를 할 때 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행위 제한과 제재 사항을 법 조문 3단 비교표로 살펴봤죠. 자, 이 법의 내용이 어디에? 서식에 또 녹아 들어가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두 번째 첨부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서식이 엄청 많은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 서식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보자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고, 핵심은 뭐예요? 서식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서식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재사항이 뭔지 그 서식에. 그렇죠? 서식의 핵심은 기재사항이 뭔지. 그렇죠? 또 그리고 뭐 기재사항의 그 디테일하게 보면 그 칸별, 람별의 또 차이점이 뭔지 그 구별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작성 방법.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서식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재사항 보시죠. 자, 매수인, 매도인 나와 있고 무엇도 되어 있어요? 국적도 기재가 되는 국적. 와, 번호도 보니까 휴대전화 번호까지 일반 전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토지 매수용도, 그죠? 또 나와 있죠. 외국인의 토지 매수용도. 그 다음에 계약일 잔금 지급을 나와 있고, 물론 중도금 지급일은 실제 거래 가격, 거기에 맨 오른쪽 란에 또 돼 있지요. 자, 그런데 독특하게 정전토지, 이거는 뭔 말인 거예요? 8번 동그라미 보면은 정전토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입주권, 입주권 매매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거죠.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기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참고사항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자, 이 쭉 보니까, 다 뭐예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뭐예요? 서명 또는 인이죠. 서명 또는 인입니다. 뭐는 없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없죠.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 위임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임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거 대행할 수 있잖아요. 신고를.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것도 미미한 차이점 우리 구별해야 되겠죠. 앞에 중개대상무 확인 설명서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뒤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뒤쪽에 보니까 이제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에서는 쭉 읽어보시는데요. 특히 이제 5 있죠. 유의사항이 5. 자, 유의사항의 파란펜 밑줄을 쓰고 5에 보니까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 란에는 자, 부가가치세, 우리 VAT라고 그러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는 거예요. 제외한에다가 제외에다 검정펜 밑줄 짝, 그리고 밑에다 써놓읍시다. 포함 X. 이런 게 어렵죠, 사실. 그 다음 밑에 이제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다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쭉 이제 참고적으로 읽어 보시는데 제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만 짚어 드릴게요. 5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자, 소재지는 지번, 그죠? 집합검증은 동호수까지 지목 면적은 자, 토지대장상이죠. 자, 토지대장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지목 면적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면적 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검정펜 밑줄, 그 다음에 집합 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이죠. 그죠? 자, 무슨 면적인 또 구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검정펜.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 등기부라고 했죠.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래요. 자, 요거. 그러니까 지목 면적은 예컨대 등기사항 증명서상, 그죠? 요거를, 잘 확인해서 적습니다. 그럼 틀리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인지 등기사항 증명서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말고 또 우리 임야대장이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으로 실수인 것 같은데 임야대장은 여하튼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6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실제 거래 면적입니다.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에게 무슨 면적을 적는다? 집합 건축, 아파트 말하죠.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하고 연면적을 뒤바꿨을 때 틀린 보기인지 또 알겠는가?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세 기재사항, 신고세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컨대 4번 보기로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 면적의 경우에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그럼 틀리겠죠. 그렇게. 아니면은 또 우리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다른 면적으로 하면 또 틀리겠죠. 그 다음 7번 동그라미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는 뭐예요? 자, 검정펜 밑줄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고요. 합해서 적는 게 아니라 합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그 다음 8번에 종전토지라는 나왔죠?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란은 입주권의 실제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 포함 제외다 검정펜 금액을 적는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당구 표시. 다수의 여러 개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 매수인 여러 명인 거죠. 개업공인사 또 여러 명. 이런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대표로 하나만 적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사입도장이죠. 서류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도장 찍잖아요. 이 간인을 처리한 후 첨부를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먹지 마라. 그렇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죠, 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거래 계약 이후에 행위 제한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을,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법조문, 그리고 법정 서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